처음 본 게 언제냐면은 제가 대학교 당신 본가 내 본과 3학년 때, 저 병원에 있을 때구나. 근데 그때 아마 2학년이나 됐을 거예요, 아마. 딱 내 앞에 앉더라고. 기차에 탔는데. 기차에서 딱 내 앞에 앉았는데, 그때 딱 시험 기간이었어, 우리. 우아를 청가발 딱 입었는데, 귀여웠어? 이쁘더라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청춘남녀는 뜨겁게 사랑했고 자식을 낳고 키우며 30년을 함께 살았죠. 이거 봐봐. 가재. 그러나 여전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는 거 봐. 나는 이렇게 일하잖아 하고 딱 뒷짐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혼도 아니고 별거도 아니고 조론 같이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동반자예요. 친구예요. 친구인 것 같아요. 인생 절반을 동고동락한 부부.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길을 가려 한답니다. 전라북도 장수, 아내가 사는 곳입니다. 새벽 5시, 임지수 씨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땡볕을 피해 일을 마치려면 서둘러야 하죠. 우리가 아침에 7시에 출근하잖아요. 도시에서. 저도 새벽에 한 5시, 6시 출근해요. 우리가 도시에서 보통 8시간 노동 일하잖아요. 출근해서 올 때까지. 저도 여기서 그렇게 해요. 돌았으면 금세 쑥쑥 자라는 잡풀 때문에 요즘 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백여 종의 꽃들이 피고 지는 이곳은 요즘 한철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부터 해치우고 나니 그제야 시장기가 몰려옵니다. 아침상은 단촐하죠. 편한 자리 골라 잡고 앉으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도 있잖아. 그곳이 식탁. 맛있니? 엄마랑 먹으니까 맛있니? 또 나 혼자 정말 즐기는 거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요게 나야, 요게. 요게 나지. 손님들 와서 격식 맞춰 차려주고 그거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져요, 진짜. 그냥 옷도, 근데 이런 옷도 친구들이 뭐 입다가 다 보낸 옷들이거든요. 다 이런 옷도. 양말 보여드려요? 양말도 저는 거의 다 짝짝이에요. 오늘 짝짝이 신었나? 뭐 그럴걸? 어머, 오늘은, 이것도 짝짝이다. 짝짝이죠? 어쩔 때는 뭐 빨간 양말, 파란 양말. 야, 집에 양말 짝짝이인 거 너희들 버리지 말고 가지고 와, 그래요. 그래서 다 신어요. 그냥, 그리고 짝 맞춰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또 뭐 시내 식당 같은 데 가서 맨발 벗으면, 신발 벗으면 짝짝이면 그냥 저는 짝짝인 채로 들어가요. 체면과 격식 따윈 다 벗어버렸죠. 그녀가 이곳에 들어온 건 4년 전. 6년 동안 서울과 장수를 오가던 반쪽살이 생활을 정리하고 정착했습니다. 나도 호미도 뭐 요런 호미, 큰 호미, 부사, 낫들. 여긴 없는 게 없네요. 촌에서는 없는 게 없어야 돼. 다 진짜 다 있어야 돼. 챙겨놓고. 왜냐면 사러 나가기가 그러니까. 농기구 다루는 솜씨가 제법입니다. 농장이 모양새를 갖추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죠.
수만 번의 손길을 거쳐 이곳이 탄생한 겁니다. 일종의 추수하는 거, 추수. 이런 씨를 다 받아놨다 봄에 또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 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주 이쁘게 폈었는데, 어구야, 아이고 끊어져 버렸네. 미안하다, 갖다 꽂아놔야겠다. 이게 이렇게 막 몽글몽글하게 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씨예요, 이거. 루피너스라고 콩처럼 생겼잖아요, 콩. 짝짝이면 콩짝이듯이 여기 나오잖아요. 얘들은 놨던 데서 옮기잖아. 그럼 거의 죽어. 10개를 옮기잖아요. 그 중에서 3개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안 다치게 해서 가져가도 얘들은 죽어요. 희한하대. 항상 얘네들 상태를 몸으로 부딪히며 터득한 노하우죠. 콩소리 나잖아요. 콩소리. 콩소리.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즐겁습니다. 심심하지가 않고 막 수다 쓰러지지. 정원만 나왔다면 막 말이 많아지지. 자랑이 늘어나지. 꽃핀 거 다 잘랐다. 그녀에게는 다 자식 같은 생명들이죠. 이 흰 접시꽃. 지금 이거는 제가 내년에 이제 씨를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접시꽃 뿌리가 약에 그렇게 좋대요. 조금씩은 피지만 지금이 한참 예쁘게 피죠. 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자면 오늘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녀의 귀촌 정착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45살 됐을 때, 내가 그때 생각할 때 나는 50살에 모든 걸 은퇴를 하고 서울에서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45살에 이제 이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거죠. 절박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회사 생활도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아이들은 커서 서울에 와도 제가 애들을 케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들 직장 다닐 수 있는 애들이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대학생들인데 내가 걔네들을 뭘 케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케어해야 될 때지 내가 누군가를 케어할 나이는 나이 50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서울에서 50여 명의 직원을 둔 회사 CEO였습니다. 귀촌을 결심하고 수소문 끝에 장수의 야산 3만 평을 사들였고 5평짜리 컨테이너에서 9년간 지내며 허허벌판에 꽃가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마음 편한 일을 하며 살겠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죠. 이거 보다시피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인데 어둠 속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선등 번개치고 막 그러는데 물길을 보러 제가 나갔어요. 물길을 보러 나가면서 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리야, 너 안 무섭니? 안 무섭니? 그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근데 무섭지 왜 안 무서워요? 근데 내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 땅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렇게 전원에 깊이 사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내가 그런 어둠이나 그런 거를 견뎌내지 못하면 이 좋아하는 이 한낮에 이런 아름다운 꽃이나 이런 빛을 볼 수 없다. 왜 여기서 못 살고 나가야 되니까. 농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그녀의 집이 있습니다. 지난해 봄 산소 컨테이너 생활을 청산하고 마련한 보금자리입니다. 나를 닮은 집이에요. 나를 닮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무슨 뭐 프레임을 뭐 비싼 뭐 돌이나 대리석 아니 뭐 이렇게 했을 때 언밸런스잖아요. 그냥 오래된 듯하고 낡은 거. 그다음에 오래 가도 이게 그냥 변형이 돼도 처음이었던 것처럼 생긴 것들.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내가 늙어가잖아. 나는 늙어가는데
얘들만 생생하면 어머나스. 허물고 새로 짓는 것 대신 옛집의 모습을 살리기 위해 뼈대를 두고 고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거 한 60년 된 한옥인데 제가 이제 다 허물어져가지고 1,800을 주고 샀어요. 땅값만 주고 산 거지. 그래가지고 이 속에 석가래를 다 살렸어요. 그라인딩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공사 기간은 한 120일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처마에서 다 저 밖에까지 다 달아냈어요. 오래된 흙집이라 애를 먹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집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제일 고생스러웠던 거예요. 그라인딩을 하는데 아저씨들이 한 이틀 와서 하다가 전부 다 손 들고 나갔어요. 먼지 속에서 일 못 한다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람 일 안 할 때 했어요. 오래된 것에는 정겨움이 있죠. 그래서 문 한 짝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물건은 없나요? 불이 캄캄해서. 있나요 남편 물건? 남편 거? 남편 칫솔하고 면도기 다 갖고 다녀요. 그 사람 운동하니까 아예 이 세트가 있더라고. 딱 그 가방 들고 다니면 그 안에 다 들었어. 속옷, 양말, 수건 뭐. 그렇더라도 너무 적은 건 아닌가요? 그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가 세컨하우스고 내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가 세컨하우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서로. 아무래도 이 부부 범상치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땐 문단속에 더 신경을 씁니다. 애기 아빠가 이거 CCTV하고 세콤 다 달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핸드폰으로 다 봐요. CCTV에서. 그 시간 남편은 대전에 있습니다. 한의원 진료를 끝내자마자 찾은 곳은 테니스장. 다 좀 회원들이 좀 있으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운동은 그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제일 열정적이시죠? xuất석률 따지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신혼 때부터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즐겨온 자신만의 시간이죠. 아내와 떨어져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좋은 것도 있답니다. 아내의 빈자리 대신 얻은 것은 시간과 마음의 자유. 그냥한테는 안 쳤어. 이기셨어요? 그래도 부부라면 함께 사는 게 맞지 않나요?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것은 너보다 할 일 없이 그냥 가정적인 것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성격이 쾌활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걸 좋아하고 정적이지 못하고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병났을 거야. 식사 시간, 아내의 부재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두 끼는 밖에서 해결합니다. 와이프보다 제가 해장국도 잘 끓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물론 와이프도 요리를 잘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장국은 뭐예요? 콩나물 아니면 북엇국. 콩나물만 있으면 북엇국 같이
그래서 반찬 아침에 간단하게 국 하나 끓여서 먹으면 저기 할 때까지 내가 태어나기 전날도 혼자 살면서 본인 입에 들어갈 음식 정도는 직접 해먹을 실력이 됐죠. 먹다 남은 삼겹살을 아주 미세하게 가끔 밖에서도 그 내공을 발휘하곤 합니다. 많이 해보신 솜씨네. 끼니 해결할 능력까지 갖추었으니 지금의 생활에 큰 불만이 없습니다. 맛 없으면은 원래 전문가들은 할 때는 축구를 하더라고. 그라. 근데 전문가 포스가 조금 있긴 있는데 안에서 기름이 안 날아가고 숙성이 돼. 쉽게 하면 우리 소고기 숙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숙성이 돼. 쉽게 해서. 제대로 됐습니다. 삼겹살 먹고 난 뒤에 이게 누른 게 이게 이게 맛있는 거, 눌려야 맛있는 거 이것도. 진짜 안 짜고 너무 맛있어. 그 타고난 요리 손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 뭐 요리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요리를 못 하는데 아까 먼저 이렇게 뭐 하면 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뭐 잘하고 뭐 이렇게 맛있고 뭐 하는데 우리는 좀 거짓말 같거든. 근데 먹어보면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 근데 또 이거 맛있잖아요. 중년 부부의 유별난 두 집살이. 부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임지수 씨는 최근 새로운 일을 하나 더 벌이는 중입니다. 며칠 전 사냥 4마리를 새 식구로 들여왔습니다. 설산 이런 건 염소똥 설산은 아니고 설산은 안 산 것 같은데. 앞으로 6마리를 더 들여와 사냥류로 치즈를 만들 계획이랍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그거예요. 여기는 저기 뭐야 그러니까 건초 같은 거 얘들 먹을 사료 기기 이런 거 넣어놓을 거고요. 저 싸서 사냥 치즈 만들 거예요. 사냥 치즈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냥 치즈 만들어서 이제 내가 요리 좋아하니까 그걸로 요리도 하고 팔기도 하고 편히 쉰다는 게 그게 이제 노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그다음에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 소속되지 않고 내가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진정한 직업이죠. 직업. 내 직업이에요. 회사를 다니며 조금씩 모은 돈과 퇴직금을 털어 농장을 샀습니다. 바닥난 통장. 도시에서보단 씀씀이가 줄었지만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했죠. 이게 정수라고 밑에를 재면 센치가 정수거든요. 여기 한 25종 이상 가는데 작년에 35만 원 이렇게 팔았어요. 15종짜리 한 15만 원에서 뭐 13만 원, 16만 원도 받고 나무 여기 있는 거 다 파는 거 느티나무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티나무 파는 걸로 봄에 이제 도로 내고 또 뭐 한 걸로 뭐 하고 근데 저번에는 소나무 팔고 그런 걸로 이제 블루베리도 심고 그렇게 이제 순환으로 이제 농촌에 와서는 그렇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내 돈으로 길 내고 내 돈으로 집 짓고 막 이러면 결국 내 통장에 있는 돈 없어지는 거죠. 이곳에선 웃을 일이 많습니다.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편안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더 이상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곳 생활이 좋습니다.
야구야 가끔씩 이렇게 로데오를 찍어. 니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 개인데 얘가 장난꾸러기라서 이제 묶었어요. 자, 물. 틈만 나면 장난치려 달려드는 녀석. 먹는 동안에 결국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말 오후 남편이 왔습니다. 그럼 밥은? 뭐지? 안 먹었어?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왜 밥을 먹고 와? 지금도 같이 오늘 1시 끝났는데 배고프잖아. 만나자마자 이어지는 아내의 타박. 아침에 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여보 나 오늘 저녁 먹고 가 이러잖아. 그럼 밥 준비 안 하잖아. 그래서 근데 평생 그거 못 고치니까 못 고쳐. 왜 연락 안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인데 원래 연락하고 우리 집이- 다니면 저기가 아니야. 내 집인데. 근데 왜 왔어 갑자기? 아내의 물음에 남편은 묵묵부답입니다. 대화가 두 문장 이상 이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랬어요? 어쩌어? 그랬지? 그랬을 거야. 아마도 그래. 뭐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별로. 연애 시절엔 과묵한 남자가 듬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달랐습니다. 한없이 무뚝뚝한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상의할 상대가 안 돼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거를 말했을 때 상대를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딱 무뚝뚝하게 끊어버리는 거. 됐어, 안 됐어. 왜 하지 마. 왜 그렇게 해. 부부간에 무슨 뭐 철학을 논하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를 논하겠어요. 기껏 해봐야 여보 우리 물티슈 살까 말까. 여보 우리 선풍기 하나 사는데 뭘 신일로 살까 금속으로 살까. 그게 대화잖아요. 그런 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살 일이 있어도 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렵고 그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돼요. 내가 말수가 좀 적은 편이죠. 막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 싫다 좋다를 표현을 참 잘 안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안 맞는 편이 있죠. 저쪽. 네가 복에 겨워서 네 남편은 한의사에다가 돈 잘 벌지. 걔가 도박을 하니 너를 때리니 여자 바람을 피니 뭘 하니 이렇게 하면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기 아빠의 상대가 그 여자도 말이 없고 또 그런 상대였었다면 맞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부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내가 한혜선한테 시집은 잘 온 거야. 그래서 농장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시원해. 시원해. 됐어. 그래도 올 때마다 조금씩 맞춰가며 사는 게 부부라고 했던가요? 자식 근사해야 할 책임을 나눴던 젊은 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랍니다. 게임을 빼야 돼. 이혼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무슨 이혼을 해. 지금 이혼하면 서로 손해지. 이혼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나 30대 때 이 사람은 한 30대 후반에 이혼했어야지. 지금 이혼하면 손해지. 다 살았는데 그냥 살아야지 뭐. 아신 대로. 누가 손해인가요? 둘 다 손해죠. 난 옆에 놓을 거니까. 트렁크에 보따리가 한가득입니다. 남편이 챙겨온 건 한약재 찌꺼기. 그러면은 이만한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흙하고 섞고 또 EM이 있어요. EM 섞어가지고 이렇게 딱 밀봉을 해놨다가 아주 곰팡이가 이렇게 펴요. 막 곰팡이가 몽글몽글 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 이게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뭘 먹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맛으로 시골로 온 뒤로는 뭐든지 혀를 대봐. 여기 뭐 인삼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요 계피 들어갔네. 이것도 최근이에요. 지금 정- 많이 갖다 놨잖아. 아니야. 얼마나 많이 갖다 놨는데. 아니 근데 최근부터 갖다 달지 옛날부터 내가 그렇게 하나 갖다 달래도 작년부터 좀 갖고 와요 이제. 그 전에는 안 갖다 줬어. 미워가지고 일한다고. 처음 농장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무모한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임지수 씨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는 어디 같이 가면 동네 아줌마들도 막 화내요. 이놈의 각시야 빨리 따라오라고. 이 땅 파다보고 이런 거 쳐다보느라고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는 거 봐. 나는 이렇게 일하지 않고 딱 뒷짐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우리 부부의 현실. 이런 건 내지 마세요. 이런 걸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뒷짐 바로 풀으셨는데요? 저게 바로 풀잖아. 저게 인간의 가증성, 이중성이야. 찍은다고 그러니까 바로 푸는 거 봐. 그리고 또 보여주려고 저렇게 뽑는 거 봐, 지금.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있는 걸까요? 부부는 따로 살지만 집안의 대소사나 함께 가야 할 자리엔 동행합니다. 이렇게 후배가 드려야지. 선배는. 아니 근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응? 우리 지수 씨 덕분에 그냥 원장님이 막 지금 이곳은 남편의 고등학교 선배 집. 퇴직 후 부부가 함께 귀촌했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네. 아직 완성이 안 됐지. 어. 그동안 비도 오고 또 이장님이 며칠 쉬셨어. 싱크대를 이렇게 놓으려고 하잖아요. 어. 그럼 싱크대가 여기 있으면 이 공간에다 냉장고 그냥 놓지 마시고 여기를 요만큼 가벽을 쳐버려요. 그럼 이 공간에 요 앞에가 또 공간이 생기거든. 응? 그 요 앞에다가 이제 조리대 테이블 놔도 되고 가벽 자체가 또 장식품도 놔도 되고 여기가 아주 제대로 됐어요. 먼저 터를 잡은 임지수 씨가 귀촌 선배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허물없이 지내온 사이지만 이들도 처음에는 떨어져 사는 이 부부의 모습에 낯설어했답니다. 이거 균형 잘 잡아야지, 이거. 많이 떨어져서. 나도 아빠랑 낚시하러 많이 갔다. 또 장인어른 낚시 또. 아유 김원장 힘들어서 어쩌냐 너무 환자가 많아 그러면서 아우 우리 아들 같으면 그냥 안쓰러워서 죽겠더라 그냥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이제 그 가로 열고 아우 그냥 올라가서 좀 옆에서 같이 뭐 좀 거들러 봐 이 소리로 들리는데 또 각기 또 그 자기 삶에서 충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해가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내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또 원장님을 뵈면 아들 같아서 안타깝고 또 우리 지수 씨를 보면 또 딸 같아갖고 속이 좀 상하고 그랬어요. 그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세대 차이예요. 등 돌린 사이가 아니라면 한데 사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죠. 우리는 그 평생을 같이 이렇게 항상 붙어 살았어요. 직장도 있는 데마다 같이 따라다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치 못해. 근데 이해가 좀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지수 씨가 사는 삶을 보면 저 삶도 또 앞으로는 우리 그 노년의 사람들이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계절이 바뀌면서 농장의 색도 더욱 짙어졌습니다. 할 일도 더 많아졌죠. 바쁠 땐 더러 일손을 빌리기도 합니다. 블루베리 봐 그거 매야 돼.
약을 치지 않으니 자풀이 무성합니다. 이거 아주머니들 요거 있잖아요. 쇠떼기.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마. 손으로 쥐어 뜯어버려 이렇게. 이거 뿌리가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서 얘 안 치게만 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일단 던져놓지 말고 안 살아 이렇게 덮어놓으면 말라버려요 다. 다음 쇠떼기가 더 빨리 못 나. 급히 손을 써야 할 때는 1년에 2-3번 마을 아주머니들을 부릅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또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과밭이라서 내가 그냥 애초 해버리고 그러면 끝났으니까. 올해 처음 심은 2,500주의 블루베리는 임지수 씨가 계획한 노후 대비책. 야 지렁아 너 왜 여기 나오니? 사과 농사로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 어려워 품종을 바꿨죠. 아이고 잠깐만. 새참 시간입니다. 됐어 내버렸어. 아니면 잡어요. 마을 어머니들은 살가운 서울댁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답니다. 깻잎 따러 왔는데 신양주 나와서 썼은 게 차가 딱 서니 그래갖고는 태워갖고 우리 집 문 앞에는 딱 돼. 난 기억도 안 얼마나 나. 고마운가 뭐가 먹더라고.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쟤는 여기서 시골에 있을 애가 아니야. 남자가 일을 해낼 수가 없어. 남자도 못 해내. 밥을 주가면서 여자가 해낸다 그거지. 예, 여자로서는 아주 쉽게 말해서 여장군이지. 여장군. 인물도 예쁘고. 연고도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리려면 어르신들과의 소통이 중요했죠. 여기 이쁘다. 왜 전화를 한 개 안 받아? 아이고 무슨 안 받기는 일하니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아니 아줌마를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어르신은 먹을 것부터 챙기는데 직접 농사 지은 거랍니다. 난 마늘밭에 갔나 해가지고 아줌마 조금만 줘 조금만. 고추장에다 찍어 먹으라니까. 응. 고만. 나도 봐. 아 고만 줘요. 에이 참. 농사진 거 가져가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고만. 농사진 것도 갈라 먹을 만한 게 갈라 먹지. 콩 한쪽도 나누는 것이 시골 인심이라 했던가요? 저 간장에다 졸여서 담가봐요. 에? 어떤 거? 이거. 그래 아니 나는 그 김치담아 먹으려고. 뭐 안 할까봐. 임 사장 주는 건 하나 갖다 놔. 아이고 나도. 아니요 안 할까봐. 이건 너무 임 사장이 잘해서 우리. 뭘 잘해. 허리가 어떻게 아파요? 허리가 아파. 연아 아빠한테 한번 가보지. 언제 허리가 근데 일 안 해야 돼. 허리는 일을 하면은 허리는 못 고쳐. 그런 게. 양박해로 가서 돈 8만 원씩 열을 베서 80만 원 벌었지. 수술비가 800만 원 들어갈 수가 있어. 일을 하지 마 이제. 진짜 여기 텃밭이나 가꾸고 하지 말라니까. 이것이 다 정이고 마음인 거겠죠. 안 왔으면 내가 주도 못 해. 그렇지 눈에 없으면 이저 계셔요? 예. 여기 갈게 갔다가 가세요. 예. 오늘도 양손 가득 들고 돌아갑니다. 댄스도 좋아하고 클래식 좋아하고 뭐 가요도 좋아하는데 제가 에릭을 참 좋아해요. 에릭 같은 남자를. 근데 너무 늙었어. 농장 일을 끝내고 나면 여유 부릴 시간도 생깁니다. 정원에 있는 것들을 그 상상을 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거는 지고 있고 어떤 거는 피고 있고. 아내, 엄마로서가 아닌 자신만의 시간을 쓰는 거죠. 우체통 붙어 있는 그 설경을 57 임지수 씨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중입니다.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그 숙부쟁이 꽃 우리가 들국화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그날 내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것들을 그려요. 네. 상추? 예. 얘라고 좋아. 해먹 맛있겠다. 아니. 아직 내가 상주도 먹어. 어디 가서? 건너편에 밥 메고 왔어. 아, 그랬구나. 나는 맛있게 먹을게. 우리 이거 쌈 싸 먹어야겠다. 시작한 일쟁인데 뽑아가래. 시작한다 왜 일하러 가셨다가 그래서 뽑아가라고 해서 가셨는데. 뽑아갔어. 아유, 나중에 삼겹살 구워 먹어야겠다. 가서 밥 이렇게 주변 분들이 갖다 주세요. 고추장 된장. 어디 갔다 오면 여기 대토리가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고추장 된장 근데 할머니들이 뭐 젊은이처럼 메모 같은 거 안 써놓잖아. 고맙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럼 이제 누구한테 갖다 놨어요. 그러면 안 갖다 놨으면 미안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가만 눈치만 보고 살짝 가서 아줌마 혹시 고추장 갖다 놨어요? 좀 갖다 놨어. 이제 그러지. 시골에 가서 저 사람들하고 저렇게 사는 거가 그게 뭐 꽃도 예쁘고 뭐 자연도 좋고 하지만 저 사람들하고 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게 다 그렇게 뭐 그랬던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한 집에서 남편과 부딪히는 게 줄어드니 사이도 한결 좋아졌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던데 이 부분은 좀 다른가 봅니다. 반갑죠. 맨날 보면은 그런 거 없겠죠. 그런 건 있어요. 안 만났다 만나면 뭐 이렇게 더 산뜻한 느낌도 들고 그래요. 맨날 봐보세요. 뭐가 좋겠어요. 중년 이후의 삶이 황혼 이혼으로 치닫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고 조금 숨고르기를 하려면 그 남편이 원하는 거, 아내가 원하는 거를 좀 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토요일 오후 임지수 씨가 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마중 나올 때 마음이 설레요. 누구를 이토록 기다리는 걸까요? 서울에 사는 아들이 온 겁니다. 또 뽀뽀 안 해요. 뽀뽀 안 해서. 얘 뽀뽀 한 번밖에 안 해주는 거만 맨날 생각을 하는데. 왜 한 번만 해요? 왜? 네? 생각한다면서. 아니 면도를 안 해가지고 해만하면 엄마가 따가울까 봐. 아 됐어 그만. 언제 봐도 반가운 얼굴입니다. 부부가 각자 산 뒤로 가족 모임은 주로 임지수 씨 집에서 합니다. 아들이 상견례를 앞두고 있어 서울에 사는 딸 사위까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기 다 치워놨어? 아이고 이번 행사했잖아. 순종이라는 표시야. 얘 엄청 많이 큰 것 같은데? 지난주에서 곧 임신해. 얘 곧 임신해 이제. 밥소리인지 아나 봐. 가족들은 농장에 새로 들어온 식구가 궁금합니다. 엄마를 닮은 아들은 농장에 관심이 많죠. 저 바보들이 저쪽에도 있는데 꼭 여기서만 먹어. 저게 짐승이라서 내가 회사를 그만 다니고 농장을 내려와야겠네. 예쁘게 졌지? 자식들은 남들과는 좀 다르게 사는 부모님에 대해 불만은 없을까요? 엄마가 안 본 사이에 또 고생을 했구나 뭐 이런 거. 또 근데 엄마가 워낙에 좋아하는 걸 미리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를 하나씩 이뤄가는 걸 보면은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엄마 없어? 근데 양파를 얇게 그냥 썰어. 아니 얇게 썰지 마. 거기다 구워야 돼. 근데 가운데 칼. 3개만 3등분만 딱 줘. 큰 칼 없어? 없어.
온 식구가 모이면 가끔 부부는 함께 요리를 합니다. 우유 좀 갖다 윤아야. 남편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생긴 변화죠. 국종류만 잘 끓이고 대국, 북엇국, 콩나물국, 미역국, 진짜 혼자 계시니까 김치국. 뭐 드셔보셨는데요? 요리하는 거. 감자밥이요. 마파두부, 깻잎전, 김치, 꽁치, 삼겹살 꿀 때 파절이, 간장밥. 간장밥? 간장밥 진짜 맛있어. 간장에다 계란 넣고 비벼주는 거? 뭐 아무거나 다 넣고 간장 넣고 볶으면 돼 그냥. 오늘은 특별히 자식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다 먹을 수가 없어. 건배 한번 하시죠. 우리 모두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네. 맛있게 먹어. 네. 잘 우리 먹겠습니다. 현이 때가 밥 잘 안 해줘. 한식 체질인 남편 입맛에도 만나봅니다. 이거 맛있다. 괜찮아? 워낙에 삼겹살 이런 거 소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둘이 만날 때는 어쩔 수 내가 밀렸잖아요. 요즘은 대세가 이제 이거니까 4대1이라서 밀려. 매형 아마 결혼하고 와서 우리 집에서 30여 년 함께 살며 희로애락을 나눈 부부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별거나 뭐 이혼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생소하긴 했어요.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쿨하시다 했고 막상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각자의 라이프,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한 번에 모였다가 또 각자의 라이프로 돌아가셨다가 또 가족이 되셨다가 이런 재밌었어요 저는. 예. 저희 부모님도 좀 그런 저같이 쿨하게 사신다 이런 반응이셨고. 예. 오랜만에 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내립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다 돌아가고 임지수 씨는 여전히 자신의 시기에 맞춰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은 그동안 긴 매느라 잠시 미뤄뒀던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틈틈이 익혀두었답니다. 이렇게 잘 잘라줘야 그래서 숨이 생겨요. 쉬운 듯 보여도 단연간 갈고 닦은 실력이랍니다. 조경원 같은 데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한 거 일 도와주기도 하면서 배웠어요. 내가 나무도 키워보기도 하고. 엄청난 기술이죠. 이거 저기 아르바이트 하면 돈 많이 벌어요. 3만 평이나 되는 농장을 손수 일구려면 이런 기술도 필요하죠. 중학교 때까지 무용관에서 기계 체조를 했어. 그래서 어쩔 때는 이거 좀 써먹을 때가 있더라니까 균형을 잘 잡아요. 내 나이 되면 균형 못 잡잖아. 넘어지고. 다리가 쭉 올라가면서 무용하는 것처럼. 이곳에선 일도 그녀에겐 즐거운 놀이입니다. 차로 1시간 거리에 사는 남편은 환갑인 나이에도 여전히 현직에 충실합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는데? 전 다 불편한데요. 협착증하고 디스크를. 두 개가 다 있다고 그러세요?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낫으면 나서야죠. 하루에 100여 명의 환자를 볼 정도로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이 일이 좋고 지금의 생활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으니까 그 개성을 서로 살면서 하는 게 좋죠. 매일 같이도 좋고 가끔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것도 좋고. 그때 당시는 좀 아픔인 것 같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 공간에서 꼭 같이 묶어서 있지 않았어도 각자 좀 다른 생각을 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자연하게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숱한 세월 자신의 행복을 남편한테서 찾으려 애썼지만 이젠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지난 날과 내가 지나온 날들이 이혼도 별거도 아닌 33년차 부부의 홀로서기. 어쩌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백년 해로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